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단독주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조금 길어질지 몇 분이라도 더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했었던 이태원 단독주택의 물건의 특징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이제 4가지의 단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선은 땅 모양새가 삼각형이어서 별 볼 일 없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5m의 건축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어떤 개발의 수혜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를 쓸어서 아파트 단지로 수용되기에는 참 어려운 난관이고 팔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것을 보면은 장기간을 보유하기에는 마이너스 1.5m라는 건축 제한 때문에 나름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라고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기관이 등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버티다가 제가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 예규를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서 뭐 이제 결정적이죠. 이제 순식간에 이제 등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순위에 대한 임차인이 물어줄 돈이 1,7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 4가지 어떤 단점들이죠. 그 단점에 대해서 4가지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희의 어떤 댓글에 보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단점 때문에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싸게 5억 2천에 어떤 그 가볍게 조사된 게 5억 2천만 원이었고 최저가가 2억 3,200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언급한 몇 가지의 약점 때문에 경쟁률이 2대1 밖에 되지 않았던 물건인 것이죠. 여기가 무슨 뭐 그 지방의 어떤 뭐 산골의 무슨 리 단위도 아니고 서울하고도 용산구하고도 이태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용산구에 이슈가 되던 게 이태원동이었다. 그런 이슈도 많고 시대 차익도 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쟁자가 적어진 이유에는 저런 4가지의 단점이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럼 이 4가지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되겠군요. 그 4가지의 단점과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이 물건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 물건이 나빠 보이기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마이너스 1.5m는 어차피 내가 건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점인 듯 약점이 아니다. 나한테는 약점이 아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순위 임차인의 1,700만 원을 물어주는 거였다. 근데 이거 5억 2천짜리가 2억 3천에 나와 있고 제가 2억 5천 얼마를 쓸 때 1,700 물어주는 게 큰 장애겠습니까? 장애가 아니다. 요거는. 그렇죠. 요런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가구냐, 다세대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가가 매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정말 어찌 보면은 신뢰라면 신뢰랄까요? 어떤 막연한 어떤 의지랄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이 지역의 이 이태원 단독주택의 삼각형 토지가 이 토지를 이 토지 부분을 사실은 좀 언급하기 힘든 부분이죠. 저의 주관적인 제가 여러분들 많은 PT분들한테 늘 주장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뭐냐면 생김새에 어떤 집착을 하지 마시라. 그 경매 편견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 종목 금액의 3가지 차원도 있겠지만 어떤 외관에 어떤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로 신기한 것은 신축 주택하고 신축 아파트를 되게 선호를 하지만은 실제로 신축이라든지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새 것이 좋지만 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적당하게 낡아버린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추김치를 김장김치를 담글 때 보기에는 좋고 파릇파릇한 배추가 제일 신선할 때는 처음에 김장을 담글 때죠. 하지만은 진짜로
김장 김치의 맛이 날 때는 언제냐면 일정한 시점이 흘렀을 때 김장의 어떤 그 깊은 맛이 우러나듯이 여러분의 부동산도 결국에는 어떤 빛을 발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늙어가다가 늙어가서 재탄생하는 시점에 오히려 큰 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뭡니까? 결국에는 너무 늙어서 꼴보기가 싫은 집들과 그런 땅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생성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그 텐트를 치고 몇 박 며칠로 가서 투자도 하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게 불과 뭐 20년이 됐습니까? 30년이 됐습니까? 겨우 10년 남짓 좀 지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거가 우리가 시세조사할 때 초보자들이 얘기할 때 낡아서 좀 그렇다. 현지 부동산 업자들이 그건 오래돼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나이가 늙으면 좋지 않다라고만 인식을 하는 경향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낡은 거에서 재미를 봤다.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의 어떤 단점들을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겨냈고 그 개인적인 관점을 모아서 만든 게 부자 마인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이렇게 투자했는가를 지금 설명을 막 드렸고요. 명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있는데 명도에 대해서 이 집을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가 101호, 201호, 202호였습니다. 그죠? 요 중에 1,700만 원이 인수되는 것으로 권리 분석이 됐던 사람이 신모 씨였습니다. 신모 씨. 이 사람은 선순위보다도 앞서 있는 그 전입신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1,700만 원을 인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떤 정체를.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을 시켜서 명도 때문에 와라. 회사에 오라라고 얘기를 했고 왔는데 이 사람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어떤 자극적이었어요. 소파에 딱 깊숙하게 등과 엉덩이를 집어넣고서는 삐딱하게 기대에 앉아가지고는 팔짱을 탁 이렇게 끼고 근데 나이가 든 아저씨였지만은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파에 탁 파묻힐 것까지 누워가지고는 1,700만 원 외에도 명도비로 이사비를 300 내지는 500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솔직히 몰랐었어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캐묻고 어떤 연유로 이 집에 점유하게 되었는지 선순위 점유자가 이 신모 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하러 이제 우리 직원을 내보냈는데 이 딸과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1,700만 원 인수 금액이 명확한데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다. 자, 정상인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뭔가 있다. 그런데 마침 그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리저리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당신이 줬느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은 이외의 금액을 내가 물어줄 것 같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뽀록이 났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신모 씨는 이 집을 당시의 소유자와 동시에 공동 투자를 해서 집을 지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어떤 매매라든지 어떤 전월세가 나가지 않자 한 호수죠. 그게 몇 호였는지 잠깐만요. 책에 써놨을 건데 네, 여기에서 찾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다. 잠깐만요. 예, 호수로는 호수가 202호네요. 예, 202호네요. 이 202호에 신모 씨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자기가 이제 공동 투자했다가 떼인 돈을
202호에 이제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배당받기 위한 방법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표시가 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을 치느냐 그랬더니, 안 나가면 어떨 거냐 라고 얘기해서,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일 모레부터 쉬면서 생각한 다음에 보여주겠다 라고 했더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니 고추 안고서는 대번에 제정신을 차리고 좋게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물어주지 않고 명도비 200을 달라는 것을 100만 원만 주고 내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느꼈던 일은 뭐냐면 뭔가 오버액션이 있으면 오버액션 끝에는 뭔가 있다는 거죠. 오버액션은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오버액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실력이 없으면은 목소리가 크게 돼 있고 비논리로 이렇게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가 통상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때 그 신모 씨도 컴플렉스가 되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소기업에 자기가 사장 출신이고 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됐네 어쩐네 얘기도 많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풍채도 좋고 힘도 좋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표시가 나서 처리된 케이스가 돼서 1,700만 원을 세이브했었고, 101호하고 201호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근저당이죠. 경매가 개시되는 그 부근에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경매가 개시되는 시점에 그 언저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딱 보면 유장 임차인인 경우들이 많은데, 묘하게도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일을 한다면서 문을 잠가 놓고서는 도무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희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냥 문을 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정상인이라면은 하는 행동들이 있고 비정상인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구별이 안 돼서 어떤 행동을 보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고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정상인이고 어떤 행동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압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이래도 이래도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대화도 많이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 또다시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명도가 정말 수월했고, 202호 같은 경우에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손쉽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도배장판 거의 그 정도만 하고, 여기를 전에 말씀드렸죠. 6,500, 7,000, 7,500을 해서 토탈 2억 1,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전세 내는 데는 정말 손쉽게 나갔습니다. 이태원이었고 괜찮은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즉석에서 그냥 한 달 안에 수룩 나가버렸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2억 5,200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200이 투자되는데, 여기서 잔금 치를 때 이전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돈까지 합쳐서 거의 1억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내 돈이 투자가 됐었고, 실제로 한 달, 두 달 안쪽에서 2억 1,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함으로써 실제로 제가 투자되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1억 3천이 들어갔다가 2억 1,000만 원이 나와서 이 물건 이태원동이 팔리기 전에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사서 몇 억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경매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400m 계주처럼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증폭,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변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건 한 건 잡는 것은 간간히 잡는다. 그죠? 그러면 한 건 한 건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다면 평생 하시면 되는데 왜 몇 년 하다가 말게 되는가?
그거는 근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멈춰버리는 자동차처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언맨 보면은 가슴 속에다가 그 핵 발전 어떤 그걸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날아다니면 아이언맨이 가다가 쉬고 기름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리가 핵 발전 원리가 있어서 무한에너지처럼 생성되는 것이죠. 마치 핵 잠수함이 오랜 기간 동안 물에 부상하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가능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가 자꾸 중단에 멈추고 어떤 이유는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 없다. 그 투자 기법 또한 물건을 보는 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수되는 돈 가지고 또다시 어떤 물건을 투자해서 잡을 수가 있었고, 그럼 이 물건을 이제 명도는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밑줄을 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건은 결국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서 3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게 된 물건입니다. 물론 세금으로 몇 천만 원을 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정해진 돈으로 큰 부자가 되려면 일정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거의 대다수가 이런 타이밍을 놓칩니다. 야구 경기를 봐도 알 수가 있고 순간적인 타이밍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격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주먹이 똑같이 뻗었는데 그 타이밍에 제대로 걸리면 사람이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타이밍을 타려면 어찌됐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타이밍을 타려면 투자를 해야 타이밍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도 하지 않는데 무슨 타이밍을 타령을 할 것이며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금리 기조가 거의 10년, 15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 판국에도 지금도 금리 타령하면서 오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시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은 생각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항상 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자기 운명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따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계속 어차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판단의 기로에서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은 다음 단계 돈벌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임을 명심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로에서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돈을 버는 최적의 방향 설정, 그리고 최선의 노력, 그 외에 운이 받쳐줘야 합니다. 경매 투자에서 웬 운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만일 운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운이란 것은 내가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물건은요, 자, 요거는 좀 이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물건은, 요거를 물을 좀 많이 묻혀야 되겠구만. 자, 이 물건은 2억 5,200만원에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대출은 1억 4천에 그 대출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1억 3천만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2억 1천만원이 전세 보증금으로 회수가 되었다. 그러다가 판매 금액은 5억 8,500에 팔았습니다. 판매. 이거를 6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2억 5,200이고 판매가 5억 8,500이니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몇 번 회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5평에 평당 800만원 정도로 최대치 시세가 조사가 됐었다. 그러면 5억 2천만 원이 임해도 최대니까 5억 2천이고 그 아래로 팔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억 8,500에 팔았는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때 또 저에게 어떤 교훈을 준 사례인데, 부동산에서 조사할 때 800 이상을 부르는 놈이 한 놈도 없었습니다.
한 놈도. 그렇지만 그건 꼭대기집이고 옥상집이고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800만 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 또 65평은 너무 큰 평수기 때문에 800만 원보다는 더 깎아줘야만 될 것이다. 요렇게. 더더군다나 거기는 끝집이라 더 그렇다. 라고 얘기를 조사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당연하게 저는 생각하기를 5억 2천만 원보다 왜 이렇게 판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5억 2천만 원보다 낮아서 내가 설령 4억 5천만 원에 날려버린다고 봐도 2억 원은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정가보다 덜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팔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비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등에 문제가 없었죠. 하나 사서 2억 벌면 됐지. 그죠? 2억이란 돈이 어느 정도 큰 돈입니까? 100만 원으로 월 100씩 저금하면은 어떻게죠? 20개월인가요? 그죠? 아니구나. 20개월이면은 2천만 원이구나. 200개월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10개월이라 보면 20년이고 12개월이라고 보면은 18년이 되겠습니다. 18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모아야 되는 돈이 2억인데 요거 한 건 사서 정말 그 코딱지 파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 정도 힘밖에 안 들이는 이 수준으로 2억 벌면 됐지. 부자 마인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시세가 어떻든 간에 저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팔려고 현장을 가서 보다 보니 어떻냐면은 그 옆집이 매각에 내놨던 것이죠. 매매에 내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고 그 최근에 그러면 얼마를 내놨는가 봤더니 평당 1000에 내놨다는 것이죠. 그거는 8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평당 1000에 내놓으면 그 사람은 80평이면 8억 원에 내놓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기를 그 집하고 내 집하고 10m 차이인데 내가 왜 800에 내놔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왜? 사자마자 2억 1000으로 회수해서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뭐 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요. 1억 4천에 대한 대출 1억 4천에 그 당시에 대출이 6%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 하면은 막 지구가 멸망해버릴 것처럼 생각하시죠? 저는 6에서 8 그냥 평범하게 썼던 것이죠. 그럼 6%면 얼마입니까? 616, 68, 64, 24. 1년에 840만 원을 무는 것이다.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억 4천 빌려서 70. 그럼 오늘날에는 한 4%라고 보면 얼마입니까? 4%라고 보면 64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한 달에 한 50만 원 좀 넘다. 그죠? 50만 원일 때 1년에 600이기 때문이죠. 자, 20만 원 차이에요. 20만 원 차이 나봐야 1년에 240, 300만 원 차이인데, 사업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지금 몇 억짜리를 사서 노는데, 300 이런 거 이까짓 거 돈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좀 그 발발 떠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가지고 떠는 사람이 이런 물건을 할 턱이 없잖아요. 금리 가지고 떨면은 그 산등성이 비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얼마나 떨겠습니까? 이런 금리 가지고도 떠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놓은 거를 보면은, 그거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깊이 보시면은 못 삽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하죠. 1년에 해봐야 840만원 무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꽁으로 3년간 안 판다고 해도 2,400만원, 2,500만원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억 5천 팔아도 2억 버니까 설령 이자가 3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이득이다. 왜?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쟤네도 1,000만 원이면 나도 내놔. 1,0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바로 6억 5천에 내놓게 되었고 6억 5천에 내놓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흥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거의 흥정 과정을 여기 방송이나 기타 어떤 교육할 때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그 일반 강의장에서는 제가 이 뒤에 있는 에피소드
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태원에서 그 환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 그 양공주 스타일의 여자에게 6억 5천에 이제 딜이 되다가 어떤 조건부로 5억 8,500에 이제 넘겼던 것인데, 정말로 이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얼굴이 표변하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 들어보면은, 이렇게, 방송 들어보면은, 저희 회사에는 지사들 문제 많고, 인간의 어떤 배신들이 난무하고, 어수선한 일을 저도 많이 겪습니다만은, 저희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작은 암석, 작은 돌출된 작은 돌멩이일 때는 지나다니는 사람의 발길에 수도 없이 채인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조각은 작은 돌들이 점점 커져서 큰 바위가 되면은 사람이 돌아서 피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오래 꾸준히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군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참 기억에 남는 독특한 캐릭터의 여성이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정말 이게 돈이면은 이 세상이 뭐든지 이렇게 성격이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어떤 저에게 교훈이 많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은 5억 2천으로 시세가 조사됐던 거를 마음속에서는 4억 5천에 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나와 있는 최근의 매물 때문에 6억 5천에 제가 내놓게 되었고, 결국에는 좋은 가격인 5억 8,500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2억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회수할 때, 1억 1천만 원을 회수할 때, 대출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6,500, 7,000, 7,500을,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때, 대출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한두 명은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굉장히 실전 팁이죠. 이런 팁을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던데, 이 집은 6억 5천짜리 집인데 대출은 1억 4천 껴있는 집이에요. 근데 꼴랑 6,500, 7,000, 7,500을 가지고 세를 드는 입장에서 뭔 1억 4천을 갚아달라고 난리냐. 이 집이 지금 얼마짜린데 그렇게 앞에 있는 거를 갚아달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못 갚아주니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가 지금 보면은 이게 한 2008년, 9년 때인가 이렇게 매입했다가 있었던 사례 같은데, 그 당시에, 또 보면 저가 나이가 많이 어렸지만은 이렇게 배포 있게 진행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논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2억 1천만 원을 전세금을 받아서 1억 4천을 갚아줬다면 8천, 9천 남죠. 7천 남습니다. 7천 남는 걸로 또다시 재투자를 해서 몇 억을 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그 논리로 막았기 때문에 2억 천을 가지고 또 다른 재투자를 했을 것이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본 운영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대부분은 이거 하나하나 고비를 못해서 바톤을 딱 연결해 줄 때 연결을 못 해줌으로써 어떤 기운이 꺾이면서 투자가 꺾이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낮게 투자 한두 개 하는 정도는 하수 중에 하수다. 하지만 안 한 놈보단 낫다. 하지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연아의 스케이트를 보는데 행동이 하나하나 끊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하나의 춤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의 투자도 하나의 춤같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이태원돈 투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다고 했던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본래 정가가 없고 임대든 매매든 모든 것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부자가 아닌 부동산 업자의 말에 종속되는 자가 어떻게 부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량물건이란 무엇인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가지 난관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돈이 되는 물건이 우량물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당동
상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